안녕하세요. 재미나는 인생 플랜 박미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때 이건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 양육비로 보통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시나요? 아니면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 한 달에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우연히 어떤 글을 보니까 반려동물 한 달 평균 양육비가 13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간식비, 미용, 위생용품, 보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우리 아이들 병원비가 제외된 금액인 것 같아요. 동물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를 포함하면 금액이 엄청 높아질 건데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이 병원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보호,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수는 그 19년도 한 해에만 약 13만 5,800마리 정도예요. 이 중에 강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5.4%고요. 하루에 평균 372마리가 버려진다는 건데요. 이게 통계에만 잡힌 거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동물들의 수도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버려지는 강아지랑 고양이의 수가 모두 통계에 잡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늙고 병들어서입니다. 아기 때, 건강할 때, 한없이 예쁠 때 모습만 생각하시고 쉽게 입양하셨다가 아프거나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은 반려동물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견이 많이 나눠지는 두 가지, 적금이 나을지 펫보험이 나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살이 조금 넘은 상남자 포메라니안 망고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망고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왠지 재무설계사라고 하니까 펫보험 가입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망고는 펫보험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원래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서 매일 유튜브로 강아지들 보고 강아지 카페도 일주일에 막 3-4번씩 가고, 근데 키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반려동물의 수명이 아무래도 사람보다 많이 짧으니까 나중에 이별할 때가 너무 겁이 났었고, 그래서 고민만 많이 하다가 결국 우리 망고랑 만나게 됐는데요. 원래 유기된 아이랑 분양샵의 아이들을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 욕심 때문에 첫 댕댕이는 아기 때부터 좀 커가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름도 망고라고 미리 지어놓고 한 10군데 정도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쁜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뭔가 우리 망고다 이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해서 갔는데 구석에 있던 애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얘가 망고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망고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딱 4일째가 되자마자 애가 갑자기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토하고 응가도 묽고, 애기 강아지들은요 어디가 아프면 정말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었고, 첫 번째 병원에서는 그냥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하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강아지가 아프면요 자꾸 구석을 찾아요. 자기가 아픈데 보호자님께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걸 숨기려고 자꾸 구석으로 숨는다고 해요. 그렇게 밤 12시 정도에 다시 24시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망고가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요. 지금은 다 나아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진짜 엄청 심했어요. 450g, 이게 그 당시 망고 몸무게였는데요. 의사분께서 좀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 데려온 곳에 전화해보시라고. 입원시키고 다음날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망고를 다른 애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 유튜브에서 심한 욕 해도 되나요? 망고가 입원해 있으면서 혹시나 아파서 자기를 버린 줄 알까봐 매일 병원 찾아가서 안아주고 얼른 나아서 집 가자고 해주고 결국 망고는 1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의사의 말을 듣고 분양해준 사람의 말처럼 망고를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예쁜 망고는 없었겠죠. 지금은 4.7kg의 건강한 돼지 포메? 되메라니안? 그래서 주제와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분양샵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려는 분들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2주 안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서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잘못되면 새 걸로 바꿔주겠대요. 아가 때는 너무 예쁘죠. 그런데 강아지가 크면서 짖거나 무는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아니면 나중에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데려오고 나서 정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땐 이게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근데 망고는 파보장염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엄청난 애를 데려온 것 같아요. 아기 때 병원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정말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짖고 공격성을 보여서 방문 훈련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솔직히 우리한테나 예쁜 강아지지 이웃분들한테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또 선천적으로 슬개골도 안 좋아서 12개월 때는 양쪽 다리 그 슬개골 수술도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건 한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들도 아픈 시기가 올 거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병원의 병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사료, 간식, 미용, 위생용품 뭐 이런 고정 지출은 괜찮은데 병원 가면 몇십, 몇백은 뚝딱이니까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면 머리 아파지고 노령견이나 노령묘일 경우에 사람처럼 똑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약값이나 뭐 검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살 넘어가면 잔병이 많아지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좀 티라도 내줬으면 참 좋겠는데 꾹꾹 참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보호자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펫보험이랑 적금, 보통 이 두 개의 선택지를 가장 많이 두시더라고요. 펫보험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보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나온 병원비 중 일부 50% 또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펫보험의 장점은요, 일단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긴 하지만 만 20세까지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든 반려동물이든 누군가 아플 때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아픈 순간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입원비나 수술비는 얼마나 되지? 뭐 적금을 깨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하는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보험이 있으면 든든하게 최선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반대로 펫보험 가입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요, 펫보험에 대해서 한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니까 입통원 의료비는 수술한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만원, 지급한도는 15만원, 수술한 경우는 1일당 자기부담금 똑같이 만원이고요. 지급한도는 200만원이에요. 1년에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보상 비율 70%를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강아지가 뭐 큰 수술을 해서 301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면 301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10,000원을 뺀 300만 원의 70%와 하루 지급 한도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손 보장이 되는 거고, 나이에 따라서 품종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료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 보여요. 망고에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적금보단 당연히 펫보험 가입을 할 것 같아요. 망고는 이미 유병력자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할 땐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망고가 안 아팠던 댕댕이라면 적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물병원의 병원비를 미리 알았더라면 보험을 좀 더 고려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럼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요, 면책 기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보상을 안 해주냐면요, 가입하고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하지 않고 1년 이내 발생한 슬관절 탈구나 고관절 탈구 등에 대한 내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선천적, 유전적이거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접종을 안 해서 생긴 질병, 그리고 정기검진이나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출산에 관련한 비용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관한 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 구강질환, 피부질환으로 병원에 진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특약을 가입하시면 이것들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치과치료, 치아는 보상이 안 되는데 구강질환인 구내염과 치주염 치료는 보상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특약을 넣어서 스케일링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려견 배상 책임 보장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줬을 때 배상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펫보험 가입하실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몇백 원 안 하는 저렴한 담보예요. 근데 이건 뭐 내가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펫보험 대신 적금으로 대비하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반려동물이 건강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는 거겠죠. 보험은 돌려받는다는 생각보다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반려동물은 건강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과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 없으시겠죠. 그리고 펫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질병들이 생겼을 때 내가 모아둔 적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 말고 적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 10만 원 정도씩 매달 적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아둔 반려동물 적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가 많이 아플 때는 적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동물병원은 특히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한 번에 훅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반려동물을 위해서 보험이랑 적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함께 사는 반려동물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일 거예요. 그만큼 보호자가 내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반려동물은 내가 데려온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지만 그 아이들에겐 우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견주님들과 집사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놀러오세요.